여러분들 인스타나 블로그나 기타 등등 컨텐츠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뭘까요? 컨텐츠 고갈이에요. 그러니까 막 쥐어짜는 듯이 그것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맨날 식당 가서 음식 사진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든지요. 더 풍부한 자기를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텐츠의 소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요,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방법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록이 전공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 얘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은 일기록이나 일상기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컨텐츠의 보고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하루의 일상이 사실 얼마나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까? 동일한 일을 계속 한다 그래도요, 그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일상과 이 우리의 일들이 컨텐츠의 보고라는 거, 여러분들 제 얘기 여기까지 들으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요, 얘를 버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을 쭉 보냈어. 점심시간 직전이야. 그러면 한 10분 정도 생각해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시간, 간단한 메모, 시간, 간단한 메모, 시간, 간단한 메모, 이렇게 기록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저녁때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점심 후에 저녁까지의 시간들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쭉 해두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또 해두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 저녁에 못했어. 자기 전에 한꺼번에 쭉 하시고 도 하루의 일 정도는 쭉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칭하는데요. 시간과 내용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쭉 적으시면 되니까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생각 능력을 엄청 키워줘요. 여러분들 생각 능력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일을 쭉 한번 생각해 본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자기 전까지 할 일을 쭉 내가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요,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한번 지금 해보세요. 중간에 잡념이 막 끼어들고요. 생각이라는 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쭉쭉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고 계속 단절돼 버립니다. 얘가요, 쭉 생각이 이어서 나오는 상태, 요게 생각력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일상 기록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한 일주일 하면 조금 늘었네. 한 2달 하면 내 생각 능력이 상당히 늘었네. 왜냐하면 점심 먹기 전에 아침부터 자신이 점심 먹을 때까지 한 일이 훨씬 더 디테일의 수준에서 쭉 영화 보듯이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상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 능력을 부쩍부쩍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점점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전에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나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자기가 봤던 어떤 현상들, 사물들, 이런 것들이요, 감각적으로 몸에 남습니다. 회사 정문을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있던 어떤 조형물이 새거로 바뀌었어요. 눈에 확 들어오죠. 메모를 해둡니다. 그 눈에 확 들어왔던 감각이 자기한테 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 기록을 하고 그 일상 기록을 보면서 다시 반추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감각,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몸에 착착 붙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자, 세 번째,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머릿속으로 그냥 휘발시켜버리지 않고 몸에 붙이고 다시 연상해내고 또 그것을 글이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풍부한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일상 기록을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붙게 되는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요,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 일상 기록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뭐를 하는 건데요? 일단 기억나는 걸 다 하세요. 시간대별로 생각해서 다 하세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 세 가지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에피소드 같은 것이에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 일상을 메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에피소드, 두 번째는 감정과 생각,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저는 이걸 되게 중시합니다. 감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상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피소드라는 거는 이런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에피소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상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버스를 탔어요.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아침 시간에 탄 걸 보니까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느낌으로 확 왔어요. 이거는 나의 상상의 에피소드예요.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 중에 비건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혼자 남아서 뭘 시켜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라서 심심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런 표정을 본 것으로 내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와 나와의 만남 또는 그의 일상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나의 에피소드, 오후에 상황이나 장소가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이러고 20분을 잠잤나?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뭐 낮잠을 자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육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함과 동시에 이런 둔감함에서 얻어지는 체력을 가지고 일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글쓰기나 공부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야. 이런 에피소드가 상상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일기록에는 그런 사실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연상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메모를 해두시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감정이나 생각.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상사가 쭉 나한테 뭔가를 지시를 해서 듣는데 너무 장황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지가 딱 잡히지가 않아. 이런 경험을 오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정이 막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상황과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 딸의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을 못 붙였어요. 그때 용기. 딸과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용기라는 단어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생각에 대한 메모입니다. 용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상세히 써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잠깐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만 메모해 두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감각. 이건 너무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감각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러 나왔는데 아파트 동현관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면서 파란 하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 이게 감각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책을 보는데 이게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 나한테 확 왔어. 이게 감각이죠.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일상을 쭉 기록하라고 권유드리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을 한 이틀 실행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일상 기록을 쭉 적은 것을 밤에 보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컨텐츠가 10개씩 들어있어요. 엄청 SNS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매일 하나씩 올리시고 인스타도 매일 하나씩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일상 기록을 하면 하루에 몇 개? 10개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중에 뭘 골라서 블로그를 쓸지, 뭘 골라서 인스타에 올릴지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인스타에 맨날 똑같은 것을 올리시는 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텍스트를 갖는 그런 인스타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블로그의 내용도 자신의 삶의 진실성이 묻어난 그런 고백적이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 영상에서 제안한 거 꼭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블로그나 인스타도 풍요로운 내용을 갖고 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블로그나 인스타만 잘 하시도록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항상 느끼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몸에 붙이고 우리가 경험한 스토리들이 우리 피부에 항상 붙어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이런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감성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감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상기록의 습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신의 일상에 대한 메모 여러 형태로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좋은 노하우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